보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최근에, 4월 5일,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이후로 해서, 그러니까 5,764만 5천 원이죠. 그래서, 4월 5일 이후로 해서 이제 하락을 줬죠, 하락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 4월 5일 이후로 해서 하락을 해서요. 결과적으로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요한 우상향 추세선이죠. 우상향 추세선이 요놈이다. 여기를 지지를 받고요. 올려주고 있다. 조금 더 앞이면 여기죠.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올리다가요. 12일 날, 그러니까 4월 5일 날, 여기가 2차 지지 저항선이죠. 요 1차 지지 저항선이고, 2차 지지 저항선을 뚫지를 돌파를 못하고 떨어져서요. 4월 12일 날 우상향 추세선을 찍고 올려서 우리가 요 사이 요 완충지대, 그러니까 큰 변동성이 있는 구간, 요 구간 안에도 지지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있죠. 요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올려주지 못하고요. 저항을 받고 떨어진 날, 요 날이 4월 18일이다. 18일 이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아서 올려줬죠. 자세히 뜯어보면 말아서 올렸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답답할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 말아 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답답한 감은 있을지언정 혹 잘못되어서 추락하면 어떤 기분이냐 이게죠. 그죠? 호야님 반갑습니다. 해외 차트는 어떤 차트를 얘기하시나요? 아, 그래서요. 아, 우리가 염려했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그러나 아직은 이제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쳐다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차트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고요.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책이라죠. 대책. 방향을 설정을 하죠. 방향을. 예를 들어서 차트대로 저런 상황에 거래량이 동원이 돼서 저렇게 잘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 잘 받쳐주고 있다. 떨어지면 올려주고, 떨어지면 올려주고, 떨어지면 올려주고, 떨어지면 올려주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에 추락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동반해서 올려주고, 하락하고, 거래량이 동반해서 올려주고,
올려줄 때도 아주 긴 장대로서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이 세상 누구도 아무나 알 수는 없으나 차트를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다. 요 당시 예를 들어 1의 사항, 1의 사항, 2의 사항, 3의 사항 뭐 있다. 그러면 1의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2의 사항은 요 상황이죠. 요 상황. 그러니까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요 구간. 1의 사항은 전쟁 상황이 돼.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 하락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 하락은 작년 11월 9일 날 8,270만을 찍어주고 하락한 이후에 1월 22일 날 반등했던 구간. 그래서 올려줬다. 이 올려주는 거는 반등을 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반등. 큰 하락 이후에 올려주는 거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반등으로 봤죠. 여기가 11월 9일 이후로 해서 작년 올해 1월 22일 날 4,262만 9천 약 4,300을 찍어준 이후로 올릴 때 이거를 우리가 바닥으로 우리는 이미 선언을 했죠. 이 이후로 해서 올리고 떨어지고 주요한 구간 지지 저항 구간에서 지금껏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게 되면 긴 장대에서 지금까지 올려줬다. 긴 장대에서 잘 올려줬다. 그거를 우리는 차트에서 보인다. 시장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나빠질 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도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강하게 이렇게 하락이 길지 않았다. 돌아보면 이 하락폭이 그러니까 이 하락폭은 우리가 위를 쳐다봤을 때 훨씬 긴 장대로 해서 엄풍이 많았다. 그러면 이 전쟁의 상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돌아보면 그러면 현재 당시 요때 우리가 요 지점이죠. 현재 지점이 여기죠. 여기. 요 지점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쟁 상황에도 하락폭이 이거였는데 이 시장이 이상으로 시장이요 요 추세를 잘 지켜주고 올려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상향으로 해서 지지율에서 올려주고 있는데 추락을 한다는 것은 이 지지선을 유지를 안 한다는 것 같다. 안 한다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현재 나빠지기 어느 정도 나빠져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는데 나빠진다. 현재 시장 상황보다 나빠지는 경우는 하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돌아보면 현재 주변을 살펴봤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 하면 굳이 거대 자본 세력이나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지선을 우상향으로 해서 상승으로 이끌려가는 이 세력들이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올려봐야 조만간에 닥치올 위험이 따르면 떨어지는 것, 불을 모두 떠나기 때문에 돈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예측하는 선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겠죠. 벌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평단가가 여기 있을지언정 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시장 상황이 요 우상향 지지선을 추세선을 떨어뜨리더라도요 적정선에서 반등할 것 같으면 그래서 자기들 평단가보다 인접이 했으면 평단가 위에서 올리려고 하겠죠. 시장 상황이 만약에 더 나빠지면 자기들 평단가 밑에 떨어지더라도 감내하고 바닥에서 기다리겠죠. 그 언저리 반등 구간
예측을 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이 추세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유지를 깬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줄 것이라는 게, 비트 대망의 지금까지의 관점이죠. 지금까지. 떨어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였지만, 괜찮아. 요 떨어지는 것도, 요날 떨어지는 거, 요날 떨어졌죠. 4월 18일 날 요날, 이 추세선을 밑으로 떨어졌지만, 요것 또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말자고요. 만약에 지지선을 추락을 해서 뚫고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그날 당일 바로 말아서 올리는 경우하고요. 하루 이틀 잼잼이로 조정을 주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다 하면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겠죠. 생각을 달리 하죠. 달리 하죠. 그러나 말아 올려서 올라갈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요 당시도 그런 얘기죠. 왜? 시장 상황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 상황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도 24시간 요즘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도 세력이나 우리나 큰 차이 없이 동시에 받아진다. 푸틴 대통령이요.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폭격한다고 거대 세력한테 뭐 전화통화 주느냐? 절대 아니다. 그러려면 천부당 만부당하다. 왜? 자기 군대, 오히려 자기가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전쟁 상황은 세력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의 이 하락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반드시 3월 13일 이후로 해서 상승을 줬죠. 우리가 바라보는 일봉상 추세선을 돌파해 주고요. 1차 지지저항선을 돌파해 준 이후로 해서 2차 지지저항선을 뚫기를 바라도 봐야 되지만 반드시 여기서 이후로 해서 조정을 줄 거다. 여기서 조정 주고 올릴 거다. 올리면 잘 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상승을 바라봤죠. 요때도 상승을 바라봤는데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뚫고서요. 조정 주고 뚫고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죠. 올라갈 줄 알았죠. 요때도 못 올라갔죠. 요때도 마찬가지. 요 당시 같은 경우는요. 요 당시 같은 경우도 순전히 우프 사태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시장은요, 충분히 이때도 조정 주고요. 조정 주고, 조정을 주고, 이때 올렸어요. 못 올립니다. 오로지 시장의 전쟁 상황에 의해서, 전쟁 상황. 요때 우리가 왜 또 상승을 바라보는 가능성을 봤냐. 중요한 지지선을 요때, 그러니까 1월 22일 이후로 해서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을 뚫어준 첫 번째 케이스 올라가기를 추세선을 돌파하고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요. 2차 지지 저항을 뚫어주기를 바랬죠. 뚫어주지 않으면 조정 주고 갈 것이라. 요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벙커 얘기 나오고요. 뭐 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은 금리, 그죠? 금리가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가 요때 나. 네. 그래서 이제 하락을
그러나 이 또 하락도 마찬가지로 크지가 않았다. 크지가 않았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우상향 추세선에 충실히 지금 따르고 있다. 충실히 따르고 있다. 충실히. 요때도 떨어져서 찍어주고 찍고 올리고 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다. 당시도 다 마찬가지. 요때도 찍고 올려서요. 떨어져서 올렸고.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찍고서 말아 올려서 찍고 올렸고. 떨어져서 찍고 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 상황은 요 추세선의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모두 여기 지지 못해줄 이유가 없다. 큰 변동성은 주어지고 있죠. 큰 변동성 주어지고 있다. 우리가 요때 상승을 바라봤을 때요, 우크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줄 때, 요때 떨어질 때 큰 변동성을 줄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도 했고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큰 변동을 주고 올려줬고, 최근에 요 지지 저항공을 뚫으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요. 요 변동 구간으로 다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다시 여기 저항 구간을 뚫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뚫어지면요, 이번에는 여기를 반드시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한 번 1차 지지 저항 구간을 한 번 뚫었기 때문에 두 번은 뚫기 쉽다고 얘기 드리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 뚫은 자리는 한 번 더 뚫기 쉽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러죠. 올리기는 두 번째는 쉽다. 그래 가지고요. 여기를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뚫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1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현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우리가 이 강하게 지지받는 구간도 지지가 안 되고 뚫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세상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도 거기에 있다. 마냥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느님 보호하사 간절히 바라는 그거는 하지 말자. 매사에 우리는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